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거 그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앞에서 그 뭐 이렇게 박수 치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오늘은 박수를 안 치네. 아 그래?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늘 응원하는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경쟁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성유호라고 하죠. 전쟁에서 이기는 5가지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풀이해서 썰면은 첫 번째 대세 판단, 두 번째 작전적인 숙달, 셋째 단결, 넷째 신중성 유지 및 실수 방지, 다섯째 지통솔입니다. 첫 번째 대세 판단입니다. 손자는 지가이 여전, 불가이 여전자 승이라고 했죠.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대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피와 전투력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적보다 내가 전투력 비율이 우세할 때는 전투력 비율에 따라서 다양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보다 나의 전투력 비가 불리할 때는 방어를 한다든가 회피를 하는 것이죠. 일반 회사나 조직에서도 대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부 환경 평가하고 외부 환경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할지 말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작전적 숙달입니다. 손자는 식중과 지용자 승이라 했습니다. 대부대하고 소부대를 운용을 잘하는 것, 또 어떤 데는 집중하고 어떤 데는 절약하는 부대 운용을 잘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투의지 및 단결입니다. 손자는 상하 동욕자 승이라고 했죠. 부대원 전체가 같은 욕망 아래 뭉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결이 아닙니다. 어떤 비전이나 어떤 목표 아래 뭉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중성 유지 및 실수 방지입니다. 손자는 이우대 부르자 승이라고 했죠. 나는 신중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적은 신중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이죠. 좀 더 풀이하면은 나는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대신에 적은 신중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쉽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사를 공부할 때는 승자의 승리 요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패자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본다면은 좀 더 전략적인 해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통솔입니다. 손자는 장릉이 군 불허자 승이라 했습니다. 유능한 장군을 임명을 하고 임금은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임무형 지휘라고 합니다. 외야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많이 줘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임무형 지휘는 우리 한국군이 리더십에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임무형 지휘, 이러한 지휘는 일반 조직,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임무를 주면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비밀을 중동전인 6.1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바로 부대나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6.1 전쟁은 20세기 전쟁 중에서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연구했던 전쟁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군이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정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손자가 말한 대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비해서 2 내지 3배로 열세했죠. 그래서 아랍국이 먼저 공격해 들어온다면은 이스라엘의 땅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아주 초토화되고 실제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은 선제 공격을 하고 속전속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군력을 투입을 해서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면서 6.1 전쟁을 시작합니다. 둘째, 손자는 전투력 운용에서 집중과 절약을 잘해야 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집중과 절약을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병력이 열세했기 때문에 집중과 절약을 잘 해야만이 승산이 있다고 봤죠. 만약에 세 개의 나라,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와 동시에 전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병력, 군은 분리 운용이 되다 보니까 승산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이집트를 먼저 확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 요르단하고 시리아를 공격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완전한 집중과 절약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영공방어는 최소 전투기만 남기고 전부 이집트에 투입을 해서 집중 운용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군을 괴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전투의지 및 단결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많이 겪었죠. 그래서 나라가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민과 군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됐던 겁니다. 넷째, 신중성요주와 실수 방지죠. 나는 신중하게 하고 적은 신중하지 않게 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쉽게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에서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투도 아주 잘하죠. 그렇지만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집트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첫 번째로 이집트 공군기가 24시간 초계 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 식사 교대 시간, 근무 교대 시간에는 비행기가 초계 비행을 해서 하늘에 보초를 써야 되는데 서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틈에 이스라엘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는 최신의 그 공군기를 소련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신의 전투기 같으면 방호 시설 안에 이어서 어떤 공격에도 방호가 돼야 되는데 방호할 수 있는 셀트라든가 경락고를 짓지 않았을 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활주로 주변에 일자로 쫙 세워놓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공격하기 너무 쉽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허점을 이용을 해서 레이더를 피해서 지중해로 돌아와서 7시 45분에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이집트 비행장을 동시에 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3시간 만에 사실은 이집트의 80% 공군력이 괴멸을 하죠. 세 번째 실수는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은 이거를 정직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집트가 패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공군이 잘 싸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라고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 지상군 같은 경우는 그 방송을 듣고 곧 이제 이집트 공군기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작전에도 차질을 갖게 되죠. 동맹국이었던 요르단과 시리아도 이집트 국영방송을 듣고 이집트가 이기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전장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통솔입니다. 임무형 지휘는 이스라엘은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단들은 아주 강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현장에서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작전을 펼쳤죠. 이와 같이 손자가 얘기한 승리 5요소, 이 5가지를 이스라엘은 아주 잘 적용함으로써 6일 만에 압도적인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비밀은 여러분 조직에서도 어디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직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리더리하트가 얘기했던 간접 접근 전략일 수도 있죠.
우리 이것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대하십시오.